하나하나 소통하는 강서복지관, 우리 모두 행복하게 강서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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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복지관. 야!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육시설도 문을 닫고 어디 운동할 곳도 마땅치 않아 건강관리하기 힘드시죠?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왠지 면역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유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강서 노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를 이기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양과 운동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유행병 시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이 튼튼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히 침투를 하지 못하겠죠. 이야기로 듣는 건강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C입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칼로리의 3대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퀴즈가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감아보니까 사람에게 칼로리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3대 영양소에 2가지 영양소가 더 늘어 5대 영양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추가된 영양소 2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수 영양소로 밝혀지기까지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C와 관련된 무시무시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등 유럽 열강들은 앞다투어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었다. 소위 대항해시대, 대서양과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긴긴 항해를 위해 선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배 터지게 먹어도 남을 빵을 위한 밀가루, 말린 고기 수억, 그리고 럼주 수십 드럼통을 싣고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선원들이 하나 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이었다. 피부, 코와 입은 물론이고 내장 출혈로 피똥을 싸며 죽어가는 것이었다. 바로 이른바 괴혈병이었다. 괴이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괴혈병. 식민지는 개척해 보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선원들이 다 죽어나갈 판이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이가 있었으니 당시 해군 군의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 이름도 찬란한 제임스 린든. 그는 레몬즙을 마시게 하면 희한하게 괴혈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항해선 밖에 레몬을 잔뜩 싣고 가게 했는데 드디어 선원들이 무사히 대서양을 횡단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레몬이 뭐길래? 이제는 안다. 레몬이 괴혈병을 치료하고 예방한 것이 아니라 레몬 안에 있는 비타민C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시행착오 끝에 3대 영양소 외에 인체에 미량의 필수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비타민C 외에 또 다른 비타민들도 차례차례 발견하게 된다. 자, 어떠셨나요? 3대 영양소 외에 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발견 이야기 흥미진진했나요? 그러면 비타민C는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것의 부족이 괴혈병을 발생시킨 걸까요?
비타민C는 몸의 벽돌 역할을 하는 단백질, 콜라겐을 이어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비타민C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이 만들어내지요. 그만큼 생존 유지에 필수적이니 악착같이 만들어서 대비를 한답니다. 반면 영장류는 과일을 포함한 잡식성 식사로 비타민C가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비타민C 합성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합니다. 아까 비타민C의 대표적인 역할이 몸의 벽돌 구실을 하는 단백질, 콜라겐을 서로 이어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단백질이 몸에 많아도 비타민C가 없으면 서로 이어지지 못해 몸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고 몸 여기저기에서 감염과 출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백혈구에도 다량 분포하고 있어 정상 면역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랍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요즘 특히 비타민C를 잘 섭취해야 되겠지요. 칼로리만 제공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양껏 먹는다고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피망, 고추,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껍질들이 아주 단단해 보이죠? 이렇게 비타민C는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외부의 자외선,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비타민C가 풍부할 때 내 피부의 세포벽과 각종 점막벽은 윤기 있게 단단해져서 외부의 침입을 끄떡없이 막아주게 됩니다. 혹시 나는 야채를 싫어해서 이런 류들을 많이 못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비타민C의 가장 바람직한 섭취 방법은 천연 식품을 통한 것입니다. 비타민C 이외에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미량 원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채를 많이 못 먹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C를 섭취할 때 딱딱한 알약보다는 가루 형태의 캡슐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나는 비타민C를 먹으면 속쓰림이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알카리 미네랄로 중화시킨 중성 비타민C도 있습니다. 또 인지질로 코팅해서 흡수력을 아주 높인 리포소말 비타민C도 있으니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꿀팁을 드리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C는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이라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체내에서 비타민C 효과를 보다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흥미진진한 건강 이야기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